그만큼 전체적으로 안 오른 종목들이 지금 뭐 허다합니다. 기존에 이제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이 뭐가 있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한 2021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10배 정도 올랐다가 이제 40만 원까지, 10배가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왔죠. 3등 업체인데 지금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3등 업체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업황이 공급이 확 주는 거죠. 거의 기업 가치가 50%, 60%가량 할인된 상태다. 거의 한 4, 5년가량 쉰 섹터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가 좀 됐다 라는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제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저랑 또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무재입니다. 자, 오늘 녹화일이 이제 22일 목요일인데요. 자, 우리 장 초반에 그래도 이제 5,000포인트 이상 찍고, 종가는 좀 밀렸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5,000포인트 시대를 좀 열었다. 거기에 좀 의미를 좀 크게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리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됐죠. 그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 쪽으로 자꾸 야욕을 드러내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 증시가 같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타코를 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굳이 시장을 망가뜨리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항상 세게 던지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를 넘었지만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5,000포인트를 이끈 거는 뭐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안 오른 종목들이 지금 뭐 허다합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로봇, 우주 뭐 이런 쪽이 없으셨으면은 사실 1월 달에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ADR이 과매도 구간에서 지난번에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처음으로 이달에 처음으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많았어요. 그 말은 확산이 됐다는 거죠. 자, 그게 오늘 이제 목요일에도 상승 종목 수가 한 1,600개, 고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한 900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ADR 과매도권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은 쏠림 현상 때문에 못 간 주식들이 많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고개를 좀 드는 단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큰 종목들이 그 중대형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많이 합니다. 즉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다. 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이제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이 뭐가 있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화장품, 뭐 미용기기를 필두로 한 소비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 뭐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이제 수주 취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죠. 다만 이제 악재는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성장성에 있어서는 ESS 쪽은 올해 좋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급등하게 된 또 핑계는 뭐냐면은 또 이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엮는 겁니다. 사실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당장 뭐 실적이 좋아질 단계는 아니지만은, 자, 이렇게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특히 이제 뭐 대형주 중에는 뭐 삼성 SDI고 뭐 중소형주 중에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나머지 또 2차 전지들도 다 끌어올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뭐 APR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화장품주들이 본격적으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동안 좀 안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제약바이오 쪽을 잠깐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워낙 좀 어렵고 공부할 것도 많고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접근하지는 않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달 들어서 특히 수요일 날 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ETF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을 덜어내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같이 덜어내는 과정.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어느 정도 일정 매매가 어느 정도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둘째 주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까지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안 좋더라. 특히 또 실적 시즌이고 뭐 실적으로 플레이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좀 알테오젠의 어떤 악재 같이 이제 급락을 많이 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4월 달에는 또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잠시 단기적으로 좀 쉬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뭐 급등할 요인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알테오젠이 급락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대표가 좀 섣불른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곧 조단위의 계약이 뭐 다음 주부터 나올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주가를 올려놨는데 이번 주인 초에 GSK랑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한 4천억이 좀 안 됐죠. 금액 자체가 일단 적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수요일 날에는 머크의 키트루다 그 로열티가 11월 5일 날 머크의 사업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어저께 왜 나왔는지,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건지 이게 참 퀘스천이긴 한데요. 그게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몰랐고 뭐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 로열티율을 한 5% 정도 가정을 했는데 이 머크의 보고서를 좀 뜯어보니까 2%라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일단 기본적인 가정이 5%에서 2%로 빠졌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은 좀 하향 좀 되겠지만은 뭐 또 뭐 어느 정도 반론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작아졌지만 뭐 기간을 느린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 당장은 일단은 뭐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겠죠. 일단은 어저께는 기관들이 일단 대규모 손절성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빠진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게 22일 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쭉 써놨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빠지면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을 그냥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 중에서 에로 기술 수출 경력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제 ABL 바이오 근데 좀 덜 빠지긴 했죠. 다른 거 대비해서 덜 빠진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라는 말이고, 또 리가캠 바이오 여기는 조금 더 빠졌죠. 조금 더 빠진 상태인데 여기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빠지면 그래도 관심권에 도달 업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장된 업체 중에서 보면은 알지노믹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임드 바이오, 이것도 이제 상장한 지가 뭐 채 한 달이 좀 더 지났죠. 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형주 중에는 그래도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일단은 APR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운 좋게도 목요일 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화장품주들이 작년 하반기 내내 안 좋았죠. 왜 상고 하저에 이제 계절성이 생겼냐,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글로벌 이런 그 리테일러들이 대규모 행사가 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ODM이라든가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가 비수기다. 왜? 그 전에 만들어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가 약하다. 왜냐하면 리테일러들의 브랜드 업체들의 성수기가 4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ODM이라든가 부자재 이제 그런 업체들은 상반기 때 그거에 대비해서 만드는 그런 계절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체들은 물론 이제 실리콘2 같이 이런 무역 벤더들도 쉬어가는 시기다. 무역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ODM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이런 글로벌 리테일러들한테 넘기는 게 3분기이기 때문에 거긴 또 3분기가 성수기고 4분기가 비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3분기에 이 제품을 넘기려면 2분기에까지 국내에서 제품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ODM 이런 거에 특화된 업체들은 뭐냐면은 상반기 1, 2분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3분기에 무역 밴드들한테 보내고 4분기 때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리테일러들이 이제 판매하는 시기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이제 ODM 업체들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반기가 최성수기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비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적도 상반기 좋고 하반기가 슬로우 다운하기 때문에 자, 주가도 그렇게 갔죠. 최근 우리가 복귀해 보시면은 최근 특히 작년에 뚜렷했고 24년, 23년 하여튼 그 이전에도 조금씩 되다가
또 작년에 그렇게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화장품 업체들을 매매는 꼭 상반기가 좋기 때문에 2분기에까지 끌고 가서 이제 최성수기에 팔고 하반기에는 좀 쉬는 그런 계절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뭐 리포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이제 펌텍코리아라는 업체 있죠. 펌텍코리아라는 업체, 우리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하반기 때는 거기도 보면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공장 이전으로 10월 달에 월 최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좋았죠. 그게 이제 이후에 월별로 점점 나아진다. 특히 1월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수주가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국 TNC라고 하는 그 한국 콜마 자회사, 여기도 용기업체인데 여기도 1월 달에 풀 가동 중이다. 그래서 뭐 라네즈라든가 뭐 치약 등 주요 제품 등을 중심으로 월 최대 매출 갱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원자재, 부자재, ODM 업체들은 1, 2분기에 이렇게 하반기를 대비해서 1, 2분기에 이렇게 스타트가 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실리콘2는 또 12월보다 많은 물량을 지금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 중동 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브랜드와 SKU 등을 모두 늘리고 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실리콘2도 자, 이런 식으로 1분기부터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장품,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섹터 전체가 주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자, 우리 그 화장품의 대장은 APR이죠. APR이 목요일 날, 자, 이렇게 정고점을 넘으면서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고점을 경신하면은 우리가 위가 상방이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화장품 쪽에서는 일단은 대장 APR이 위를 상방을 열었다라는 거는 이 업종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장을 보면은 자, 실리콘2죠. 실리콘2도 보시면은 자, 요 3일 동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하락 트렌드를 벗기고 있죠. 트렌드를 벗기고 그다음 요때 월요일날 빠진 거는 뭐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는 건데 4분기는 웬만한 업체들은 또 성과급 이런 게 좀 많아요. 일회성 성과급. 그거 빼면 좋다는 거고 이 실리콘2도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쭉 빠졌죠. 그죠? 요게 이제 돌아서고 있다. 두 번째 대장이. 자, 그 다음에 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ODM의 대장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 고점을 넘고 있어요. 물론 길게 보면은 그 24년도 고점보다 미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작년 하반기 때 이 박스권을 또 뚫는 모습이다. 이렇게 화장품 업체들의 3대장이 다 상승 내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반기 때는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상당히 재미가 없었죠. 6개월 동안 다들 주식이 못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얘는 이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렸죠. 우리가 이제 지수는 올랐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라 그랬죠? 요때 뭐 공장 이전하고 요때 물건을 만드는 시기 상반기 때까지 쭉 빼고 요때는 비수기 쭉 뺐다가 이제 다시 1월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로 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잡아서 또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또 화장품이랑 또 매치가 되는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기도 3분기 때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면서 주가는 하반기 때 그냥 급락을 했었고 그게 이제 4분기부터 돌아선다라는 거고 또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마리서치도 보시면은 3분기 때 2분기 대비 매출액이 분기로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늘었지만은 매출액이 2분기 대비 살짝 줄었다. 자, 그리고 LNC 바이오에서 만들고 휴메딕스가 출시한 이 리투오라는 사람의 어떤 그 피부, 죽은 사람이겠지만은 이 피부를 원료로 하는 그 스킨 부스터가 이제 경쟁사로 출연을 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리쥬란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을 거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좀 급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 정도 이상 나올 거다라는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여기는 뭐 안 좋아도 50%씩 성장하죠.
50% 성장한 1,5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0% 성장한 647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2분기 대비 약간의 분기 QOQ로 매출이 약간 줄었지만은 다시 4분기 때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LNC 바이오의 경쟁사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출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월별로 발표하는 그 수출 데이터에서도 그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에만 아직 좀 반영이 좀 안 된 거죠. 이 작년에 우리가 경쟁으로 나온 ECM 기반 스킨 부스터의 국내 매출액 휴메딕스가 100억, 그 다음에 한스 바이오메드의 스킨 부스터가 합치면 200억 정도를 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파마 리서치의 국내 의료기기 매출은 역시 여전히 50%가 증가한 630억이다. 즉, 이 경쟁사에 출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사라든가 데이터 보시면은 중국인이 제일 많겠죠. 또 외국인들의 피부 미용 관광이 월별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 중국인들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 개선되면서 늘어나는 건 맞고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2분기 때 1,400억이었는데 3분기에 1,350억, 50억 줄었어요. 자, 요거 가지고 주가는 이제 두들겨 팬 거죠. 왜 여기 분기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줄었냐? 자, 그게 다시 1,500억대로 정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25년도에 5,470억에 2,270억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역시 여전히 7,000억에 2,800억까지 늘어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상화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화장품이랑 비슷하죠. 자, 상반기 내내 쭉 뽑았다가 8월 달에 70만 원 고점을 찍고 거의 35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죠. 왜? 3분기 실적이 QOQ로 50억 감소했네. 그리고 경쟁사들 출연으로 시장 점유율이 뺏길 거야. 자, 그런 우려로 반토막이 났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게 또 인정이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8월부터 12월까지 거의 한 5개월 정도 주가 빠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죠? 물린 사람들이 많죠.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올 초에 한번 트라이를 했어요. 50만 원 근처까지 트라이를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V자 반등보다는 자, 요런 식의 점진적인 상승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화학업체 중에 이제 효성 TNC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한 2021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10배 정도 올랐다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스판덱스 우리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 레깅스의 원재료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각광을 좀 받았는데 이 화학 업체들도 한 3, 4년을 쉬었어요. 3, 4년을 쉬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낮죠.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우리 대한유화라는 업체가 저번에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어떤 이 순수석유 업체 NCC 업체라 그러죠. 거기 이제 대명사인데 이런 업체들이 오를 땐 또 무지하게 오릅니다. 자,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가가 거의 한 5만 원, 6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10배가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왔죠. 일봉으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V자 반등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월봉으로 보면 진짜 무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도 보면은 중국 쪽에 공급 과잉이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쪽에서 사이클 산업에서는 항상 공급이 문제인데 이 과잉 공급이 줄어든다. 그게 가장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석유화학 쪽도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업종이고 이제 요거가 이렇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효성 TNC인데 효성 TNC 같은 경우도 몇 년을 좀 비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에 거의 한 10만 원대에서 90만 원까지 9배 이렇게 올랐다가 거의 계속 쉬었죠. 계속 쉬다가 이제 좀 움직이는데 이게 리포트가 좀 나와서 이제 수요일 날 상한가를 쳐서 일봉으로 보면 좀 요렇지만은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항상 이제 공급 과잉이 문제였어요. 공급 과잉이 문제여가지고 이 효성 TNC가 이제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 스판덱스 업체고 중국에선 1위지만은 글로벌 2위인 화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13조인데도 불구하고 13조인데 우리가 만 톤당 가치가 1,657원이다. 자, 이게 만 톤당 가치예요. 자, 이 화펑
2등 업체가 만 톤당 1657억인데 이 효성 TNC는 만 톤당 600억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가치 자체가 싸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인데 그러면은 업황이 어떻게 좋아지냐 이제 그걸 봐야겠죠. 자 보면은 최근에 이 스판덱스 업체들이 가격 인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에 톤당 1000위안을 인상을 했는데 또 추가적인 또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다음에 수급을 보시면은 자 25년도만 해도 쓴증설 이걸 보시면은 26년도, 27년도에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기존에는 이 공급 과잉이었다가 이제는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커지는 국면이고 재고일수도 보시면은 계속 줄고 가동률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다. 자, 그다음에 이 가격과 스프레드는 마진, 이 제품 마진입니다. 가격이 여기서 고개를 들면서 이 마진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화하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화하이라는 업체가 3등 업체인데 지금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3등 업체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업황이 공급이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판덱스 업황이 완전히 지금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거고, 게다가 2등 업체 대비 거의 기업 가치가 50%, 60%가량 할인된 상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자료가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상한가를 치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자, 길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월봉으로는 이제 이 몇 년, 거의 4, 5년간의 하락을 딛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 들어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기는 부담스럽죠. 이게 이격을 좁히는 하락이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일단은 이것도 보시면은 거의 한 4, 5년가량 쉰 섹터와 업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가 좀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자동차, 로봇,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현대차가 그 대형주가 뭐 1월에만 지금 뭐 20일 동안 거의 80%가 올랐기 때문에 좀 과열 기미는 있죠. 확실히 이 로봇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안 움직였던 업체들이 좀 확산될 계기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위주로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제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오셔서 저랑 또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